그래서 사실은 귀한 시간 이렇게 뭐 저를 잠깐 얘기하자 해서 불러주셨지만 이 자리가 제가 편하거나 막 유쾌한 자리는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대구의 상황이 이렇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코로나19의 원상 그리고 뭐 신천지의 원상처럼 돼서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도시가 되면 안 되겠다. 당연하죠.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대구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냥 쉽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지자체장을 사실 근거하지 않고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막 비난하고 맞다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다. 정확히 팩트를 말씀해 주시고 그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네네네. 그리고 권영진 시장은 왜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솔직히 그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대박이죠. 권영진이 액션했던 거는 저는 의원님이 할 소리 하셨어요. 그리고 자금은 빨리 풀라고 줬는데 그걸 왜가 지 마음대로 총선 이후에 푼다고 결정을 해? 그런 결정하고 싶으면 주민투표를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시의회에 가서 투표에 붙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권영희 시장님이 단독으로 아니고 결정해서는 안 대한민국 되는 거예요. 어떤 지자체장 중에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사실 그거는 문제 맞아요. 꼭 특정 대구의 권영희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구에 굉장히 큰 마음을 내주시고 뭐 어려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는. 하지만 대구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정부에서도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공적 자금을 이렇게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급성과 시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적재적소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건 지급이 돼서 시민들이 아니 생일날 잘 먹겠다고 열을 굶다가 생일날 먹으면 찾아보여 죽어요. 편하다고요. 그래서 긴급성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실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실책이고 우리가 굳이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변호할 이유는 1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이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의원님은 의원님의 얘기를 했다기보다 의원님이 현장에서 대구 현장에서 접하신 시민들,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전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각자의 역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님은 시장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지금 유튜버님들은 유튜버님들의 역할을 하시고 유튜버님들의 목소리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구 지금 주민들이나 네. 소상공인들 아니면 중소기업 갖고 있는 분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진짜 스토리를 좀 상당히 얘기해 어려워요.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택시나 아니면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면 차를 갖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걸으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차 타고 갈 때랑 그냥 대중교통 이용할 때랑 걸을 때랑은 또 보여지는 세상이 다르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늘 현금 가지고 조금이나 도움 되려고 이제 물건들을 많이 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저씨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가게 앞에서 물건 사면서 내가 공무원들도 어려우시지만 조금 버텨달라. 공무원들도 밤새 일하고 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자기들도 밤새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기도 소상공인이겠지만 일할 수 있으면 저희 밤새 하겠다. 니네는 월급 나오지 않냐. 이러면서 그 등치 3만 원 아저씨가 울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상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대구는 절박한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또 그러셨다면서 이대로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닥에 대구 바닥에 서민 민심이에요. 정서예요. 그게 서민 상황이고 그런데 돈을 받아놓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왜 독단으로 총선 이후에 돈을 푼다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경기도도 10만 원씩 푼다고 나왔잖아요. 각 지자체 그 푼다고 얘기했던 지자체 중에 대구보다 상황이 더 나쁜 곳 있어. 대구가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대구에 예산이 없어. 그래서 좀 미룰 수 있어.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구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긴급 구호 자금, 생계 자금, 네네네. 대구 쪽만 1조가 넘는 자금 지금 투여가 됐습니다. 대구 정부까지 합하면 그 1조가 넘는데, 예, 넘는데 대구에서 어떻게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줬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책임져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보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니네 특혜를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참 2조 3천이라는 돈이 내려왔지만 금방 지급될 수 있는 돈, 행정적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죠. 금방 쓸 수 있는 돈도 있지만 네, 급하게 지금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돈도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지금 내려온 돈은 우리가 언제부터 나가겠다라고 하면 바로 즉시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의 전화하시면서 하루 이틀 늦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얘기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사람은 죽고 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이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문을 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정서적으로 대구 바닥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최소한 권영진 시장이 대구를 위해서 시장이잖아요. 계속. 그러면 단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돈이 약간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이거를 빨리 풀어야 자기네들 당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이 돈을 풀면은 혹시 저쪽에 좀 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뭐 그런 생각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 사실은. 하나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권영기 시장이 왜 답답합니다. 선거 이후에 돈을 푼다고 얘기했을까요? 뭐 그런 얘기죠. 선거 이후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선거 총선 업무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 여러 가지 문제, 선거 업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대구 시민들을 자극한 거예요. 어려워 죽겠는데 가뜩이나 예민해서 사람들이 사실을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좀 예민해 있어요.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닥친 상황들이 우리는 익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힘든 상황인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여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제가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대구 선관위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MBC의 인터뷰 내용으로도 나오는 얘기예요. 팩트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선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왜 총선 이후에 주느냐?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사실관계를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하기 어렵지만 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지방의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늘 그래요. 여야가 따로 없다. 중앙에 중앙 정치인들 하는 거 왜 따라하냐. 필요 없다. 지방의회는 여야 없이 시민들한테 어떤 게 도움될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머리 맞대서 고민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당 의원님께서도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우리 8대 의회에 치적을 남기는 일에만 치중하자. 여야를 떠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무슨 당이지? 민통당. 통당. 나도 맨날 갑자기 통당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통당이 먹고 싶었죠, 그죠? 배고파서. 그래서 그분들도 동의하신 부분이 커요. 민통당 의원들도 빨리 지원해야 된다. 동의를 좀 하셨다는 얘기잖아. 현장에서는. 빨리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이설이 있겠습니까? 이설은 없겠죠.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중간 남아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줘야 된다. 안 그래요 의원님이라고 물었을 때 안 돼요. 좀 늦게 해야 돼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요. 저는 권영기 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그 얘기 드렸는데 시장님 지금 그 경상에 누워있을 시간 없어요. 미안한데 연화제를 맞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빨리 뛰어나와서 우리 의원님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으세요. 나는 그거 병상에 있는 거 나보다도 훨씬 체격도 크고 뚱뚱하던데 뭔 힘이 없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나 시장이 그러고 있으면 나 퍼포먼스라고 쇼한다고 생각할 거야. 빨리 일어나서 누워있을 자격 없으세요. 더 웃긴 거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구 지역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생명이 건강에 나으신 분들도 많아. 그 사람들보다 더 아파? 권영기 시장? 아니 우리 아까 그 얘기했어. 전국에 요양병원이 많아. 근데 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대구에서만 일어나냐? 그러면 그건 지자체장으로서 자기의 책무를 다 못했다 생각하고 아프더라도 집무실에서 아파야 돼. 지자체장,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그 지자체 내에 있는 시민들, 미안하지만 주민들의 그래요. 시장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얼른 책임지는 나와요. 거예요. 근데 그거 주민들의 굉장히 막 상원도 뜨겁고 분노도 뜨거운데 빨리 긴급 구호 장관 가라. 내가 이제 내 생명이 건강에 달렸다 이렇게 계속 공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 닫고 귀 닫고 있는다라면 이건 지자체장으로서 차이가 안 된다. 쓰레기 나가신대요. 아, 쓰레기. 지자체 미안해. 자기가 안 된다. 그렇게는 판단이 됩니다. 아 근데 뭐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고 아 저는 그렇게 말을 아니, 하죠. 우리 네. 의원님은 그렇지만- 얘기 못하지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제3자로서. 근데 이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건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개 의원인 소수당 의원인 저도 아까 보셨겠지만 입안에 부열이 다 날 정도로 그럼요. 단내가 나고 애가 탑니다 맨날. 근데 시장님은 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좀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장님한테 본회의 끝나면서 이제 질의를 계속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말씀하시는 분들 또 항의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런 결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급 시기를 총선 이후에 할 거를 땡겼어요. 5일 정도를 땡겼단 말이에요. 어제예요 이게. 토요일랑 5일 땡겼어요. 예, 땡겼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5일을 이렇게 땡겼는데 당겼다고 하죠. 5일을 이렇게 당겼으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역량을 짜내지 않는 건 아닐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요. 그 처음에는 총선 이후하고 막연하게 던져놨다가 이제 총선 D-5일로 해놨단 말이죠. 역풍 맞으니까. 자, 시장님 D-5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D-10일로 빨리 땡겨요. 지금 근데 당신은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권영진 시장이 마지막에 제가를 해야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 시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본회의에서 이미 그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5일로 땡긴 걸로 이제 결정이 났고. 결정이 났고요. 저희는 너무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의회 구조가 그렇지 않거든요. 저쪽이 키가 커? 예. 아 그럼요. 네. 뭐 30명 중에 한국당 의원들이 미통당? 통합당 의원들이 2명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나가게 돼서 나갔고. 28대 5예요. 예. 저희가 5명인데요. 아유. 이 5명도 저희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이제 덕을 많이 봤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총선 지방선거 때 처음이에요. 민주당이 5명이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대구시의회 5명. 예. 조금 변화가 저번에 있죠? 한 명이었고 역대 최대라는 말씀. 네네네 처음이에요. 한 명만 있다가 처음이에요. 제가 대구 시민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민주당 시의원 5명을 뽑아 놓으니까 그 중에 이렇게 대한민국, 저는 20년 의원님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크실 거라고 봐요. 이런 분들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민주당 싫어하는 거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투표를 하실 때 사람을 보고 하세요. 제발. 그리고 그래서 이번 당신들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도 TK 출신이에요. 근데 저 막말해도 국회 괜찮아요. 출신 좀 떨어져 앉아. 여러분들 진짜. 정말 농담입니다. 있잖아요. 통합당 좋아하시는 거 이해하고 충분히 나 인정해요. 그렇지만 통합당이 계속 이렇게 무소불위로 지나가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실 수 없으세요. 최소한의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이진년 의원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이 계속 키워가셔야 할 정치인이에요. 이런 분들 한 10분만 들어가 있으면 아니 권영희 씨와 같이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이렇게 민심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아까 제가 뭐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TK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TK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역 대응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면서도 TK 민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제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어떻게 보냐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민주시장 시민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 더 많이 응원을 보내주셔야 돼요. 사실. 제목까지 많이 왔어요. 네. 말할 기회가 없네. 아니면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신당 토크에서는 알았어요. 순서가 없어.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 못 근데 찾겠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권영진 시장님, 정말 저기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그 환자들 정말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현장 바로 붙어서 당신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휘를 하고 있죠. 예,
정말 지금은 정신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 정신력으로 예,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프더라도 부탁드립니다. 딱 일어나서 집무실로 빨리 오세요. 아니 뭐 그 고정진 시장이 지자체 장으로 역할을 못하면 우리 시의원들 대신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그리고 병상에서 끝까지 하시려고 할걸? 거기서 결의하고 뭐 집행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뭐 지원한다든가 이게 안 됩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시장님 어차피 저도 빨리 시장님께서 피로도 좀 푸시고 몸을 좀 빨리 회복하셔서 브리핑도 시장님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구시 수장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자체는 시민들한테 또 다른 위기감을 조성할 수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빨리 좀 이렇게 일어나셔서 건강하게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저는 정말 그렇게 바라고요. 대구도 지금 저는 무턱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균형을 좀 맞춰주시면 예, 30명 중에 다만 10명이라도 저희 민주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12개 지역구 중에 적어도 우리 한 4-5개 정도만 있다 하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서로 경쟁해서 서로 잘할 수 있게 그 균형을 좀 맞춰달라. 서로 경쟁해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잘하는 네. 경쟁을 붙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경쟁 붙이셔야 되고요. 나 권 시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권 하우스 시장님, 얘기가 많아 지금. 당신은 통합당의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당신이 정말 큰 정치를 했으면 당신은 다음에 통합당의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너무 작은 정치를 하셨어요. 퍼포먼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대구 시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통합당,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합리적으로 정치하셨으면 당신은 다음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큰 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고물한 정치를 하고 바보 같은 정치를 하면서 망가뜨리셨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 불편하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위기가 영웅을 대구 힘내라. 기회를 만들어요. 근데 아니, 고정진 시장은 지금 충분히 얘기- 기회를 대구 만들어요. 힘내라. 권 시장님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씀 드리고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리는 은혜가 거고 충만하시고 우리 지금 나라의 20년 의원님 멈춤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네, 이렇게 안 한다고 대구의 변화의 바람은 어떻게 불고 있는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그랬으면 제가 그거 우리가 얘기하고 보세요. 나 근데 의원님 나 광팬 됐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 이렇게 멋진 정치인을 진짜 처음 봤어요. 야, 정리는 그만 하시고 이제 기다리세요. 알았어요. 저기 마무리할게 그쪽에. 여의 정치 당이 틀려요. 그렇지만은 정치라는 거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지 자기 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못 배워서 정치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예? 잘 배운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배운 대로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든 누구든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상식을 벗어나니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구 지역에 그 고정적인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벗어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네. 이진영 그거 같은 꼭 한번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대구에 계시면은 네. 그 프레임을 깰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니에요. 정말 제가 오늘 보면서 이 정도 되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뵈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결기도 있으셔요. 저는 파이팅 사실 넘치세요. 저는 한 30여 년 전부터 선거판에 머릿수 하나 채우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대구 경북을 보면은 우리 당에 내가 쓴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 왜? 대구 경북을 포기했다.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 호남에서 됐든 뭐 됐든 좀 유명한 사람들이 대구로 가서 연고 없어도 거기 가서 4년, 8년 두드리면서 거기를 우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계속 했다면은 대구 사람들 우리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지금 우리
당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지역을 안고 있는 후보한테 그거보다 지명도 떨어지고 못한 후보 그냥 후보도 못 내요. 막 이런 상황이 많아요. 거기에 더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두드려야지 여태까지는 우리가 포기했던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한데요. 우리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각동수 TV 가시죠. 뭐 높으신 분들 대구 아시는 분 경북을 예 한번 해보세요. 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정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말고 우리 세 분 지금 찍고 계시는 유튜버님들도 이 각동수 의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으실 것 각동수 같아요. TV가 우리 저희 정말 캠블러 잘 TV, 하잖아요. 경호 TV, 근데 승호 TV 그게 의원님께 질문하고 유머가 싶은 거 없어. 있으면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이재명님이 유머가 없어. 에? 저요? 캡블로 TV 저희 아니 질문이 아니라 여러 유튜버들 대구 같이 그러면 하는데 대구 그러면 유명한 시장이 어디예요? 서문시장이죠? 거기 신성시장도 있어요. 서문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문시장 분위기 지금 사실 서문시장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상가고 네네네. 식당 하시는 분이 많고 장사하시는 분 많으니까 여론이 올라올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요. 서문시장이 생긴 지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았었거든요. 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강력하고 소독하고 끼시고 조금씩 문을 여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 문재인 정부 이번 방역 대책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 특히나 대구 지역의 조금 인심이 조금 변화의 추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열심히 알려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설득하고 알려내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뭐 우리 총선이 남았으니까 후보들 지지도 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현장에 바람은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요 며칠 사이에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다. 아니 며칠 사이에 왜냐하면 이때까지 막연했던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왜 저렇게 하지 신천지 왜 저렇게 좀 늦게 대처하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막연하게 했던 것들이 이번에 또 저희 이제 의회 기능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했구나. 왜 그랬었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문이 생기면 왜 그럴까 고민을 해서 답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너무 모험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 세계에서 한국이 네네네.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일본이나 이런 안전한 것들 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곳. 세계 경제나 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대구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는 작은 희망을 좀 보고 있어요. 현장 분위기가 제가 아까 있다. 전에도 문자를 찾았는데요. 여기 문자에 한 200통 정도의 응원 문자가 응원 있어요. 문자. 물론 쌍욕하는 것도 있고 전화로 욕하고 뭐 머리 깬다, 뭐 머리 깬다? 조심해라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되게 고무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69세 어르신께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한평생 자기는 문자 보여줘야 되는데 고맙다고 자기는 한평생 그 한국당을 찍진 않았지만 이진현 의원이 하는 거 보고 제가 바뀌겠다고 그렇게 문자 말씀해 주시고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간 있으니까. 바보주막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보주막에서 술 오늘 한잔 대통령님의 사겠다. 바보주마.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거하고 상관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상관없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저기 이렇게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 대구 경북 지역도 그런데 솔직히 가짜 뉴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잠시만요. 문자 좀 찾고요. 네, 찾으세요. 솔직히 의심하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69세 안티 지지자라고 써놨거든요. 안티를 했는데 이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안티를 했다는 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쪽에 안티를 했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의 안티를 했었는데 위에는 표독하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네 고견 고맙습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신을 하네. 그래서 그럼요 지혜를 모아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격언은 변치가 않네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오늘 의원님께 한 수 배웠습니다. 훌륭하신 근본입니다. 기대합니다. 뭐 이렇게 쭉 하시고요. 훌륭하세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신성 덕분에 훈훈한 어쩌고 해서 나중에 꼭 한번 만나겠다. 의미 있는 소통하겠다. 늦었지만 표독이라 말씀했는 걸 사과한다.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제가 뭐라고 그냥 저는 세비 받는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그냥 당연히 한 일을 했을 뿐인데도 이분들이 감동받고 이분들이 바꿔주시겠다 하시는 거는 그만큼 대구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전 반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겸손의 말씀이에요. 아니 잘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자기 정치적 성향을 바꿔주신다 하는 거는 목말라 있구나. 목말라 있었죠.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목말라 있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더 겸손하게 더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좀 비지만 아무튼 일단 다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이진년 의원님 대구를 이렇게 장다르크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진짜 가천이시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가천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 미안한데 또 예를 들게요. 우리 20년 의원님이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그럼 대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전 이렇게 그럴 수 하진 있죠. 않았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 각자의 생각 영역이 드시지 다 않으세요? 그릇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추다르크 이어갑니까? 가짜 뉴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많이 휘둘리고 있죠 대구 주민들이. 유튜브가 원흉이에요. 우리가 원흉이야? 왜냐하면 저는 간단하게 택시를 타거나 뭐 어르신들 만나면 지하철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이어폰을 안 끼고 그냥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들어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짜 뉴스들 정말 심하더라고. 그 보수 이렇게 특정 보수 나쁜 건 아니죠. 아무튼 정말 극단적인 분들의 자극적인 말들, 정말 욕설에 가까운 이런 것들 생각보다 심각한데 어르신들은 또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유튜버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 급히 뛰어왔냐면 유튜브 한 분 한 분들의 역량이요.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유튜브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연관 유튜브가 쭉 뜨더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유튜브를 한번 접해보게 되면 교회나 이런 데서 무작위로 막 살포를 하더라고요. 링크 걸어서 저는 그것도 발견했어요. 어느 교회인지도 알지만 지금은 말을 안 하겠는데 그걸 받은 분들이 한번 그 유튜브를 틀어요. 텔레비전처럼 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그거 한번 끝나고 나면 그 밑에 연관 유튜버들이 쭉쭉쭉 다 뜨니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전에 우리가 팟캐스트는 우리가 되게 좀 잘했어요. 그때 언론 왜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팟캐스트는 우리가 좀 우위에 있었지만 있었죠. 유튜브는 그쪽 자리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유튜버님들이 제가 이 얘기 다 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 유튜버님들께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 한 명, 두 명 팔로워 늘리는 것,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만났을 때 하나 깔아드릴게 한번 깔아서 버리는 거. 그래서 접촉면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연관으로 자꾸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가짜뉴스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번에 우리 총선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뉴스 특별법 만들어서 가짜뉴스 배포하시는 분들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내게 해야지 이 가짜뉴스는 잡아야 됩니다.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네. 감당할 수 없는 벌금 그게 포인트예요. 증거액적 배상제도 정말 정해야 질문 됩니다. 잘해주셔서 가짜뉴스 심각합니다. 아, 대구는 특히나 더 심각해요. 심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막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짜뉴스의 그 발원지로 자꾸 그쪽을 의심을 해요. 거기일 거다. 모든 의상이. 그걸 이제 언젠가는 수사도 해야 되고 저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실수했다. 교회가 아니라 특정 어떤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교회라고 얘기한 건 실수 같아요. 네.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특정 종교 집단. 특정인들이 집단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보도 받기도 합니다. 제보도 많이 받았고 대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연관 검색어 뜨는 그러면 영상들도 막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예. 지금 현재는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예. 정치인이실 때 그러면 우리가 87년도에 지금 33년 전에 지금 얘를 70이에요. 70살이에요. 70살이면 37을 빼면 우리 기자병님 33살이었어요. 유머를 좀 내가 그럼 그 키워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나이 먹어서 자꾸 저쪽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유를 자꾸 아시나요? 각동수 TV 참 제가 유머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멋있더라고요. 뭐 책을 보니까 재밌잖아요, 나이가 얘기가. 들어가면 보수가 된다. 이거는 그냥 뭐 나이가 들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합리적 보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거 안 뜨는 거 같아. 합리적인 보수여야 되는 거 진짜 보수. 우리가 맨날 지금 저쪽에서 보면 맨날 진짜 보수 가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제가 볼 때 보수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대화가는 것도 맞는데 좀 안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제 꿈이 60대고 70대도 이 열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삶을 살고 싶던데요. 나이가 들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봤지만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봤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내 젊은 청춘을 다 바친 이 삶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그런 회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번 초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재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 저희들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 말씀이 다 오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다른 거에 한 가지 왜냐면 우리가 지역에 가면은 지역의 정치 포로커라는 게 있어요. 뭐 선거철만 되면 뭐 후보들한테 막 줄대가지고 막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쪽은 돈이 없는 사람들 야당 시절이 오래잖아. 그럼 돈 있는 쪽에서 그 사람들 끌어당긴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택해 입은 그거를 나이가 먹어서도 노인정 뭐 또 여자들을 부녀해 뭐 그런 쪽에서 우리 쪽 사람들은 일부러 뭐 거기서 그 사람들을 호도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쪄들었던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데서 한마디 하면서 막 사람들을 지금 가짜뉴스가 그래서 많이 퍼지는 거예요. 노인정 가가지고 우리 쪽 사람이 한마디 옳은 소리 하면요 왕따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게 보편화가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네 그러면은 따라가는 그래서 중도를 우리가 아유 힘세는 사람한테 돈 쏠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도를 걔네들이 공략을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략을 하는 그게 필요한데 나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왜 30년 전에 그렇게 막 이랬던 사람들이 70대 가지고 80대 가지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그런 그 왕따 되는 현상 그게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 세계에서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정치인과 신경 써서 그런 쪽에도 우리 뜻 있는 사람들이 대구나 뭐 호남 뭐 서울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도 그 노인들한테 옳은 소리를 막 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그 공략을 계속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포기하는 수준이 돼. 자,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한 얘기. 현안하고는 조금 관계 없는 얘기인데 자, 우리 저희 미디어들 질문 계속 이어가시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남았어. 뭐?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걸 안 물어봤어. 뭐냐면은 다 저쪽에 잠깐 뭘 먼저 들어보고 자 그날 장풍을 쏘셨습니까? 아니면 셀프 기절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날 기절하게 된 겁니까? 그건 일단 들어보고 싶어. 이거는 또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어떤 그 지금 뭐 저를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시장님과 저는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요. 원래 본회의 끝나면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자주 합니다. 나오면서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날은 특히나 저희에게 발언 기회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네? 원래 퇴장하심으로 네네. 아니 그거는 그 전날이고 그 다음 날은 의사진행 발언을 안 받겠다. 보통은 하는데 그날따라 사전에 얘기되어 있지 않는 의사진행 발언은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부당하다 저희가 항의를 했고 그래서 사전에 신청했던 한국당 통합당 의원들은 가서 본인들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는 의장님 갑자기 룰을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해서 우리 당 대표로 한 분이 얘기를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의원님을 제가 다른 의원님 나가서 말씀하시고요. 발언의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걸 여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여쭤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정확하게 있었습니까?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현금으로 주자고 하는데 현금으로 주자고 하는 거를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어요. 상품권으로 하겠다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바로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면 시장님 저희한테 설명하지 나도 납득이 안 되니 저기 시민들한테 시장님 브리핑하니까 거기 가서 얘기 좀 해주시라. 거기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그건 시민들이 몫인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달라. 나도 납득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뭐 질문만 한 장품을 거예요. 질문만. 장품도 안 쏘고. 제가 장품을 따다던가 손도 안 대고. 뭐 없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고요. 자꾸 장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장품 아닙니다.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장풍도 안 맞았으면 내공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사회야, 아니 저기 시장이. 권 시장이 내공이 많이 떨어졌어. 권 시장이 밀면은 우리 의원님이 나가 떨어질 상대인데 무슨 제가 장충이야. 또 그렇진 않습니다. 튼튼해가지고. 정선 아닙니까? 힘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보통 보리밥 쌀밥으로 가야 되는데 넘어져 버리네. 그게 규제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현장에 보셨잖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장님이 이게 정치야라고 얘기하시고 이게 저는 정치야. 뭐라고 하셨는데? 얘기했다고요? 정확하게. 이게 정치야 힘들게 가지마 하시고 가시면서 개인적으로 20년 궁금한 거 때문에 있으면 라고 질문 하나 얘기하시고 해주세요. 이재명 결혼을 하셨는지 뭐 박원순 자녀가 시장님, 경기도지사님 얘기하시면서 좋아하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권영윤 시장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거를 정치적인 얘기로 몰아갈까? 그리고 나는 대구 시민이고 대구시의회 의원인데 내가 왜 박원순, 이재명한테 가서 물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재명 시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말도 안 저는 되는 얘기를. 좀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 정치 되게 중요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여야를 따져가면서 뭐 일하는 궁금한 거는 거 물론 있으시면 저는 질문 당연히 하나 때문에 해주세요. 정치적 이념에 부딪히는 일은 치열하게 싸워야죠. 하지만 대구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거나 혜택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욕먹는다면 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페북에도 자꾸 제가 시장님을 밀쳐서 넘어졌다고 자꾸 가짜 뉴스를 내보내시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실제적인 접촉이 없었고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페북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제가 밀쳐서 넘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짜 뉴스예요. 아니에요. 자, 잠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어요. 권영진 시장이 이진현 의원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질의도 안 받고 나가냐, 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이게 정치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 시장이 굉장히 실수하셨어요. 이게 정치야라니 그게 무슨 의미야? 그 뭐 지금 대구 시민들한테 서민들한테 풀어야 될 돈 그거를 총선 이후로 해놓은 게 그런 정치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발언권을 안 주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진짜. 근데 발언권 안 주는 거는 시장님이 발언권 주실 권한은 없어요. 의회에서는 의장님께서 그러니까. 의장님의 권한이신 거죠. 표시 시장님이 말한 이게 정치야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제가 선물. 총선 자금 이후에 총선 이후에 자금을 푸는 거 아니면 시의회에서 의장이 의사진행 발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찍 하다가 시장이 이렇게 틱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네, 그게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죠. 그런 정치하실 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선 후에 주든 나중에 주든 니네들 관여하지 마. 나의 고유의 권한이야. 이게 정치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나. 저는 합리적 의심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참 생각해요. 심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당에서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한다. 이게 정치다. 근데 아니 너무나 그쪽으로 너무 맛있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하고. 네. 아무튼 그 안 사실관계에 나왔어요? 대해서는 확인을 그래, 들어가요. 손 뻘들어야겠다. 이 자리에 온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되게 진짜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폄하하거나 이 자리에 이래 되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그래요. 네. 이해됩니다. 의원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제3자의 입장으로서 권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직설을 할 아니기 때문에 거예요. 약속 안 저희는 했기 직설을 때문에. 하고 의원님은 대구시의회 의원답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질문 또 주시죠. 네, 주세요. 아니 여기 질문이 하나 왔는데 또 크게. 저기 유튜브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해요? 개국하실 생각 없으신가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아, 지금 보시다시피 촌스럽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냥 키고 하시면 돼요. 아유, 그런 질문이 왔습니까? 예, 예. 유튜브 하시라는
저기 얘기야. 예. 사회 큰 정치 하려면은 SNS 유튜브 해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앞으로 정치 하시면 저기 충분히 능력이 되죠. 보니까. 그럼요. 충분한.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지금 제 위치에서 지방 일꾼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일꾼으로서의 역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지방의 일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 의회 의원으로서의 아, 그럼요. 역할. 근데 저 정말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 정말 수많은 그 국회의원들 다 봤거든요. 여성 국회의원들 봤지만 이렇게 소신 뚜렷하고 파이팅 있고 그리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은 쉽지 않아요. 대구 시민 여러분은 정말 보물 같은 존재를 가지신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겠습니다. 좌불 안석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대구 의회에 와서 일하게 되면 저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아, 네. 아니에요. 다수의 분위기가 그런 데서 시민을 위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 알잖아요. TK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떤지. 쉽게 말해서 굉장히 그 험지 TK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타이틀을 달고 당선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 속에서 또 코로나 전국에서 나름대로 권영민 시장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아쉬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 권희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공론하는 것도 굉장한 파이팅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제 뭐 부딪혔니 무슨 뭐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희 의회가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위기 상황에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상호 보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1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왜 시장하고 부딪혔냐, 왜 시장을 잡아먹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는 좀 일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저희한테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시장님이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같이 일을 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만 바라보면 돼. 아 그럼요. 다른 쪽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권 시장님 정말 통합당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어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내 모습이 전국으로 생방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기회지. 생에 한 번 갖기 어려운 기회인데 그 기회에 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권 시장님이 너무 전략과 기획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없다는 얘기. 제 얘기 정말 좀 뼈저리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 오시죠? 당신이 뭘 놓쳤는지. 지금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니야. 내일 죽더라도 기어 나오세요. 나와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자, 고정민 시장 뭐 알아서 하고 뭐 제대로 못하면 비판 받으면 되고 국민들 속에서 분노 일으키면 되는 거고 근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한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전국이 오면서 원현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분노도 끌어오르고 있어요. 현장의 분위기 우리는 게이지 끌어올랐어요. 현장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아쉬워요? 그 사실은 우리 코호트 격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늦게 시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늦게 발표가 됐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실책이고요. 신천지 관련해서도 신천지 관련해서 유사단체 뭐 이런데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대처하자라고 얘기했는데도 사실은 대답이 별로 없었었어요. 개인정보나 뭐 이런 것들 이유로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죠. 여러 가지 보면. 하지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라 좀 놓쳤다고 보고요.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들 안전과 건강과 생명과 이게 다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저희보다 훨씬 더 긴급하지도 않고 위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쳐내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빨리 치고 들어가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원상이 되고 있는 이 단체를 저희가 이 신천지든 무슨 구천지든 하늘천지든 간에 어떤 단체가 됐었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았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 그리고 우리 원래는 보면 장애인들도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 보내고 이럴 때도 보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쌀이나 미역이나 이런 걸 보내주는 거는 정말 이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햇밥 뭐 그러니까 진짜 즉석밥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배려도 또 행동에서 묻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정리되어서 좀 잘 굴러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어쨌거나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보건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도 그보다 더 이상으로 훌륭하게 정말 서로 연대하고 서로 아끼고 보듬으면서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전 대구 시민들 존경합니다. 네.